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원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법무법인 화면이 왜 이렇게 잘 나가죠? 글쎄요, 이게 다 로원TV 시청자분들의 긍정적인 기운과 응원 때문 아닐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1심과 2심에서 전부 졌던 사건을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를 시켜서 패소를 승소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그 사건이 화제가 되어서 뉴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이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화민 이름은 첫 번째라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이 판결을 필두로 우리 법무법인 화민에서도 대법원에 앞으로 이름이 자주 나오는 훌륭한 오픈이 되었으면 하네요. 현재 위 판례를 가지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개를 하기도 하던데 그 위 판례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신 김재성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게 참으로 부끄럽네요. 그런데 뉴스에 판례만 나오고 정작 그 판례를 만든 김재성 변호사님은 안 나오시던데 얼굴 없는 변호사 컨셉인가요? 사실 저도 뉴스에 나온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는 제가 담당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지는 솔직히 술 먹다가 다른 변호사님한테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수를 한꺼번에 잡으셨네요. 지금까지 저희 법인에서 무죄 판결, 승소 판결 정말 많았지만 근래 2달 사이에 큰 사건들에 대해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초로 변호사님의 무죄 판결, 그리고 여기 김재성 변호사님의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정말 법무법인 화민에 경사가 많네요. 에이, 우리 이 변호사님도 무수히 추억 같은 판결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역시 게스트를 먼저 챙기실 줄 아시는 우리 이상혁 변호사님이 좀 멋있는 것 같은데요. 와, 지방법원을 넘어서서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만드는 변호사가 되더니 와, 배려심이 짱이네요. 일단 김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 월세 임대차 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에 상호 협조하기까지 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소송까지 넣느냐 하면서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판결 이후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집을 보여달라고 협조 요청을 구하였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마련되면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거의 10년이 다 되었을 무렵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판결에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는 보증금 대비 연 20% 이자가 매년 붙고 있었고, 임대인이 약 10년 동안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약 10년치 이자가 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자 금액이 보증금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상호 동시행 관계, 즉 같이 이행을 해야 하는 관계 있잖아요. 따라서 동시행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토대로 이 사건을 조금 더 간단히 축약을 하자면 결국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동시행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즉 상대방인 임차인 또한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차인이 보증금하고 그 이자를 요구하니까 임대인이 이자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또한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주장을 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에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득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청구이의 소는 어떤 사유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그때 생긴 것일 때에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로부터 승소 판결을 득하고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였는데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상의 대여금을 전부 변제했다면 판결은 이미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원고의 강제 집행은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는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 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아까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였던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판결 선고 후에 이제 와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거였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선고 이후에도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동시행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행지체 책임 정지의 효과, 즉 이자 발생 정지 효과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효과라고 판시하면서 일방 당사자의 이행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과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한 사실과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임차인이 계속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임차인의 이행 제공이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이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시 내용으로 볼 때 보증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 또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라는 이행 제공이 어느 시점에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행 제공이 중지될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따라서 이행 제공이 중지된 시점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한 시점 이후에 그때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인도 의무 이행을 중지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근거로 한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해야 된다는 청구이의 소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네요. 정확한 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동시행 관계의 항변권이 재판 종결 후에도 청구이의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소송에 대한 방치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법률 분쟁으로 비화하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즈음 집을 보여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자가 20%가 쌓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실 이 사건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면 돈을 갚았는데 돈 갚으라고 또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 출석해서 돈 갚았다 말 한마디 하면서
증거만 내면 되는 것인데 저거 뭔 잘못했길래 법원에 왜 나가냐 하면서 아예 재판에 나가지도 않아서 개소하고 항소기간까지 놓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처럼 엄청난 시간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운TV 시청자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소송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판사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야, 참 우리 이 변호사님은 자나깨나 시청자 걱정뿐이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10년간 거주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연이자 부분이 대법원 판결로서 삭제가 된다면 밀린 월세 또한 보증금 원금에서 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증금에 대해서 연 20% 이자가 붙는 것이 인정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위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부분 또한 쟁점이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보증금 원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야 된다고 판단했었고, 2심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연 20% 이자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면 임차인의 인도 의무 이행이 중지된 시점부터는 연 20% 이자가 전부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 원금에서 밀린 월세가 공제되었겠네요. 역시 우리 이 변호사님 날카로우시네요. 맞습니다. 임차인은 10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밀린 월세는 보증금 원금에서 전부 공제되었습니다. 오늘은 김 변호사님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했을 경우에 쉽게 마주칠 수도 있을 사건으로 보이는데, 오늘 판결의 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번 상황과 같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계가 악화된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동시인 관계를 토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막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살고 싶지 않은 집에 억지로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되는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변경 제도를 통하여 집을 명도하고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줄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임차인은 이행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는 어떠한 정황,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올 때 협조해 주는 상황들에 있어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태세가 없다고 보아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다시 살아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오늘 김 변호사님과 긴 시간 동안 김 변호사님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복잡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작 요지를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누구라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취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이자 때문에 보증금을 넘어서서 금전적으로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봐도 와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방송에도 잘 안 나오시고 사무실에서도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국가대표를 전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크게 오판했네요. 저도 요새 뭐하고 사는지 너무 바쁘지만 우리 로봇TV 시청자들을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있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파기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변호사님들이 소송하면서 제가 받은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 소송의 인용 판결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기분이 묘하죠. 그렇죠. 대신 다른 변호사님들이 판례 인용할 때 이 김재성 변호사가 담당했다고 각지로 달아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은 또 언제 그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저는 겸손한 변호사라 수줍이 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김 변이 키운 근육들은 사실 그 원심 판결을 깨기 위한 것들이었네요.
뭐 어찌하다 보니 그렇네요. 준비섬에 있을 때 근육이 많이 작용하긴 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은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판결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멋진 판결이 없더라도 저를 좀 불러주세요. 요새는 최철호 변호사님하고 나성희 변호사님 줄줄이 스케줄 좀 잡혀져 있으시던데 이러던데 왕따 당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주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우TV의 이사혁 변호사였습니다. 네, 로우TV의 김재성 변호사였습니다.